네, 파이님들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 요식 분야의 사업가 백종원 대표의 사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백종원 대표의 어떤 2025년에 발생한 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안타까워 하시다 보니까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콘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쪼꼬명리. 원래 백종원 씨가 그 상생의 아이콘이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팬인데 안타깝게도 약간 탐욕의 아이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좀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게 된 부분이 있어서 사주로 보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왼쪽에 백종원 대표의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병오년, 병신월, 병인일, 무술시의 사주입니다. 일단 일간인 병화가 일지를 인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일지가 인성이거나 또는 비겁이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로도 우리가 천간이 지지의 뿌리를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신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월지는 지금 편제라서 이런 걸 두고 신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주의 판도를 보면 연간하고 월간이 똑같은 병화고요. 연지가 또 오화로 돼 있죠. 중화에서 약간 신강한 사주거든요. 그 이유가 지지가 인호술로 짜여 있는 것 때문이기도 해요. 이게 인호술로 짜여져 있다고 하면 고전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화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인목이 화로 바뀌었다거나 술토가 화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월지하고 일지를 보면 인목하고 신금이 충을 하고 있잖아요. 인신충이 있습니다. 저는 연주하고 월주를 어떤 내면의 욕망 또는 무의식으로 해석을 해요. 일지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내가 발판을 두고 있는 자리죠. 그런데 이 두 중요한 자리가 서로 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호술로 짜여져 있어서 이 충이 세진 않아요. 보통 월지하고 일지가 충이 되어 있는 분들을 보면 삶이 좀 다이나믹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중화에서 약간 신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대사회에서 사주가 신강하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재성을 용신으로 씁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월지에 신금 편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인호술 때문에 인신충이 세진 않습니다. 저는 억부적인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요. 그게 뭐냐면,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살펴봤을 때 나한테 강한 기운이 있으면 덜어내고 약한 기운은 채워주는 그런 운이 들어올 때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걸 억부용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운용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사업을 하는 게 좋냐, 언제 투자를 하는 게 좋냐, 언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게 좋냐, 또는 내가 시험을 지금 보고 있는데 언제가 가장 합격하기 좋은 때겠느냐라는 걸 물어봤을 때 이 행운용신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용신이라고 한다면 내 사주에서 가장 넘치는 기운을 덜어내서 균형을 잡아주는 기운이거든요. 이게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금재성이고요. 휘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기운인데 이건 토식상이 됩니다. 기신이라고 하면 내 사주에서 가장 넘치는 기운이라서 운에서 들어오면 그대로 운을 불리하게 만드는 기운이거든요. 이게 화비겁이에요. 구신은 목인성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운에서 토하고 금이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라는 뜻이고요. 운에서 목이나 화운이 들어온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보통 성향 같은 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성향을 보고 당신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MBTI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왜 공부하냐, 이건 내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나야 될지 그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걸 판단할 때 억부용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백종원 대표의 용신이 제가 금재성이라고 했고요. 휘신은 토식상이라고 했는데, 잘 보면 월지에도 용신이 있고 시주에는 또 휘신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종원이 가지고 있는 이 휘신의 기운은 식신이에요. 식신은 먹는 것과 또 관련이 큰 기운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표현하는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식상과 재성이 용신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뭔가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자기의 기운을 잘 쓸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재성이 정제가 아니고 편제예요. 편제가 사업을 할 때 있어서 확장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정제가 나무를 본다면 편제는 숲을 보는 기운이에요. 저는 먹고 마시는 이런 요식업적으로 본인의 용의신의 기운을 잘 썼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좀 뛰어난 사업 감각을 백종원 대표가 보였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이 마냥 순탄한 건 아니었죠. 예를 들면 이 경자대운의 정축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IMF 때 이제 주택사업을 이분이 하시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망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귀신이 들어올 때잖아요.
그것도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좋지 않은데 또 이 밑에 세운을 보면 휘신인 축토가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휘신을 아까 토식상이라고 했는데 토식상도 잘 보시면 조토가 있고 습토가 있어요. 조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뜨거운 토, 그러니까 천간으로 치면 무토고요. 지지로 치면 술토나 미토가 됩니다. 습토 같은 경우는 기토, 그리고 축토, 그리고 진토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사실 이 축토가 대운의 자수하고 자축합을 해서 수로 바뀌려고 하는데 이 자수가 신자합도 하지만 자어충도 하고 있어서 기운이 조금 흐려요. 그래서 이 축토가 수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때 운의 어떤 유리함과 불리함이 함께 찾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망하긴 했는데 그때 큰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채권자들이 백종원 대표에게 악착같이 돈을 뜯어내고 그러려고 하진 않았어요. 기회를 주고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한 번 더 노력해봐라,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좀 기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신포차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프랜차이즈로 요식업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근데 백종원 대표를 보면 저는 참 병인일주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병인일주가 그 비즈니스의 힘이 강한 일주라고 하거든요. 그 비즈니스 역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뭐 사막에서 난로를 팔고 북극에서 에어컨을 팔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인목이 신금하고 충을하는 양상이라 저는 그런 비즈니스적인 분야에서 크게 사업을 확장하는 힘으로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재밌는 건 천간에 지금 병화가 3개나 병존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주를 가지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노무현 같은 경우는 무인일주였는데 역시 월지가 신금입니다. 똑같이 인신충을 하죠. 근데 천간에 병화가 노무현 같은 경우도 3개나 있었거든요. 이 병화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상주의적 힘이에요. 이상주의적 열망을 가득 품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면 떨어질 걸 알면서도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종로에서 출마를 하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내려가서 도전을 하다가 3번이나 떨어지고 결국에는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이 병화가 아름답게 쓰이는 때가 언제냐면 어떤 공익적 가치를 만들기 위해 자기 이상을 그런 쪽에 투영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때거든요. 근데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열망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욕을 먹고 있지만 과거의 어떤 행적을 잘 보면 이제 시장을 활성화해서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시장을 홍보해서 시장에서 열리는 축제 같은 거를 잘 되게끔 해서 상인들을 돕는다거나, 그리고 본인이 프랜차이즈의 대표이기도 한데 골목식당 같은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했었죠. 저는 그게 어쩌면 상생을 향한 이상주의적 가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병화 일간이신 분들이 자기 감정을 잘 숨기는 게 어렵습니다. 잘 되지가 않아요. 본인이 억울하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요. 화가 나면 또 그런 표정을 숨기기가 어렵거든요. 욱하는 성격도 좀 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게 한신인 수관성이에요. 수관성의 힘이 좀 약합니다. 신중에 임수 하나가 있거든요. 실은 이 경자대운 때 용신하고 한신이 들어오고요. 이 신축대운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신금이 병화와 만나면 수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원국에 있는 병화를 강하게 묶어서 병화의 기운이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걸 좀 막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저는 백종원 대표가 지금 이민대운이 들어와서 특히 올해부터 해가지고 대중들에게 비판을 좀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명리적으로 왜 그런가를 좀 보면요, 이민대운 때 임수가 월지에 있는 신중 임수가 투출한 양상이 되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연간, 월간, 일간에서 강하게 3대1로 충을 합니다. 되게 많이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전 작년에 갑진년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대운에서 인목이 들어오면 인호술로 묶이지만 진토가 어떻게 해요? 진술충을 합니다. 그래서 인호술로 묶이는 걸 좀 막아주거든요. 이 진토는 특히 뜨거운 사주를 가진 분들에게는 약간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진토가 적천수에 나온 대로 표현을 하면 화치승용이라 해가지고요, 물이 많은 곳에서는 호랑이가 와야 되고 불이 많은 곳에서는 용이 와서 넘나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화치승용, 불을 끄기에는 진토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진토가 물상으로는 뭐예요? 이게 물이 가득 찬 봄의 논이잖아요. 우리가 쥐불놀이를 왜 논에서 해요? 그래야 불이 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논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양상이 진토예요. 갑진년에 구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토가 원국의 화기운을 좀 강하게 설기시켜주고 인호술로 뜨겁게 화로 가려고 하는 기운을 진술충을 하면서 좀 막아주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백종원 대표가 이제 흑백 요리사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또 각인시켰었죠. 백종원 대표가 그 전에도 종종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 설탕을 많이 쓴다, 뭐 슈거보이 이런 별명도 있었고 한데 실은 대인배적인 면모를 많이 보였었어요. 그 황교익 음식 평론가 아시죠? 이분이 백종원을 이제 앞장서서 거의 비판하셨는데 처음에는 대인배적으로 그런 것도 받아주셨었거든요. 그때 참 호감으로 인지도가 넓혀졌었는데 그런 게 또 병화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저는 올해 을사년부터는 좀 점점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을사년을 잘 보시면요, 제가 아까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기구신이 뭐라고 했었죠? 화비겁이랑 목인성이라고 했었잖아요. 정확히 기신하고 구신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 사화가 원국에 인목하고 신금이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죠? 인사신 사명의 역할을 합니다. 보통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건, 사고,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다. 이건 내가 묶이는 기운이다. 어딘가에 갇히거나 몸이 크게 다치거나 구속이 되거나 관제수가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사명을 안 좋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원리를 보면요, 인목이나 사화나 신금이나 전부 다 생지예요. 지장간을 봐도 전부 다 양의 기운이 극단적으로 강합니다. 인목은 앞장서서 봄의 문을 여는 간지고요, 사화는 여름의 문을 여는 간지고 신금은 가을의 문을 여는 간지죠. 저는 얘네들을 비교할 때 뭔가 철없는 애들이라고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인목 같은 경우는 야, 나는 봄 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선 내가 최고야, 주먹은 내가 제일 세, 내가 일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화는 여름이라는 계절에서는 내가 일진이거든. 신금은 또 마찬가지로 가을의 영역 안에서는 본인이 최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중학교 한 2학년 철없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짱을 가리자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다르게 표현하면 봄의 돌격대 또는 여름의 특공대, 가을의 선발대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누가 강한지 우열을 가리는 기운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측을 하지 않았던,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끊임없이 생기는 거죠. 근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명이 되면 무조건 나쁘냐 라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명이 성립할 때, 언제 사명이 운에서 성립할 때 운에서 온 글자가 나에게 용의신인지 또는 기구신인지를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용의신이라고 한다면요, 상황은 좀 힘들지만 큰 성과를 내거나 크게 성취를 거머쥘 수 있는 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기구신이라면요, 이야기가 달라져요. 상황에 내가 휩싸여서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안 좋은 사건이나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구설수나 관제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백종원 대표에게 인사신이 되는 올해는 사화가 기신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첫 번째로 좀 불리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화의 기운이 예전에는 대인배적인 면모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을사년 때 논란이 있었잖아요. 가격을 좀 높게 책정하고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를 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비판을 대중들이 했었는데, 백종원 대표가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해하는 표정으로 그걸 해명하다가 대중들에게 오히려 더 혼이 났었죠. 저도 그 해명이 좀 올바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본인은 솔직하게 억울했을 거예요. 네, 그런 걸 얼굴에서 또 숨길 수 없는 분이시다 보니까 많이 억울했던 것 같은데, 저는 어쩌면 이 인사신 때문에 자기 객관화의 힘을 좀 잃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사신 플러스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운하고 원국이랑 같이 해서 뭐가 돼요? 인호술 삼합이 됩니다. 인목하고 오화하고 술토가 원국에도 있었는데 대운에서 인목이 더 들어오면서 불의 땔감으로 인목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전에도 불리하게 작용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민대운으로 들어올 때 천간의 임수가 저는 상반기 5년 정도 10에서 20% 정도는 더 강하고, 지지 인목은 그 뒤에 하반기 5년 정도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개묘대운도 실은 운이 유리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을사년에 인사신이 되고 인호술도 또 되면서 저는 과거에 본인이 잘못했던 것들, 여러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뭐 방송 출연할 때 뭐 갑질을 했다는 논란도 있었고, 골목식당 출연할 때 그 연돈을 좀 과잉 홍보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성 지역 축제가 있었을 때 그 농약통에 그 사과 주스를 담아서 뿌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논란이 안 됐는데 2023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귀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연도예요. 묘목이 술토랑 만나면 묘술합이 돼서 화로 바뀝니다. 개수는 무게합이 돼서 또 화로 바뀌죠. 그러니까 인사신이 무조건 나쁘게 안 좋게 발현이 된다라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그런 일들이 수면으로 드러나는 때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게 기구신으로 들어올 때. 게다가 인호술이나 신자진이나 해묘이나 사유축처럼 삼합이 같이 돼버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형합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명이랑요 형합이 되면 이거는 좀 위험해요.
그 사명이 성립되는 대운하고 세운에서 들어와서 원국의 기운과 함께 사명을 성립하는 글자가 나에게 용의 신이라고 하더라도 형합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어떻게 전개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기운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내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백종원 대표가 어떤 대중들의 음식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시야를 상당히 넓힌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과 실이 좀 분명한 분인데 안타깝게도 내년이 되면 병원년이 되잖아요. 이때 또 인호술로 가는 부분이 있죠. 사주가 너무 뜨거워집니다. 내년의 운도 썩 유리하진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개묘대운도 사실 제가 아까 이 개묘년을 말씀드렸듯이 개묘대운도 썩 유리하진 않아요. 무게합이 돼서 화로 바뀌고요. 묘술화파가 돼서 화로 바뀌죠. 이렇게 기구신이 용의신으로 바뀐다거나 또는 용의신이 기구신으로 바뀔 때 이때가 변화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한신이 또 기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개수가 한신인데 이런 것도 운이 더욱더 불리하게 됩니다. 정민영 같은 경우는 이게 묘술합도 있고 묘미합도 있는데요. 이 미토 자체가 상당히 뜨거운 토예요. 정화의 뿌리가 돼주거든요. 이때 정계충이 돼서 무게합은 풀리긴 하는데 이 수가 거의 영향력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게도 저는 내년 2026년 하고요. 내후년 2027년이 백종원 대표에게 어쩌면 좀 실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백종원 대표가 어떤 비판이 본인에게 쏟아지더라도 그 이전에는 좀 즉각적으로 그리고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던 측면 때문에 그리고 어떤 비판들이 있더라도 본인이 좀 겸허하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어서 대중들에게 많은 호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 저는 이게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도 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여주셨던 그 여유 같은 게 좀 많이 없어진 모습이에요. 실은 이게 수관성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공익적인 가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백종원 대표의 용신이 제가 재성이라고 했지만 이건 재생관이 잘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는 사주예요. 이 재성을 많은 분들이 돈이나 재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상생재를 잘 쓴다고 하면 뭔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직장생활을 열심히 해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재화활동입니다. 본인이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재화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하는 거예요. 그게 식상생재입니다. 근데 재성을 돈과 재물로만 보시면 안 되고 네트워크도 의미를 해요. 인맥이란 뜻입니다. 근데 백종원 대표가 어떤 식의 사업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형태로 사업을 했잖아요. 이게 비겁하고 편제를 함께 잘 쓰는 형태의 사주거든요. 재물에만 집착을 한다면 그건 식상생재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재생관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사회적인 또는 공익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사회적으로 본인의 명예를 드높이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예전에 빛났을 때를 보면 물론 지금 와서는 골목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조금 있긴 하지만 본인의 노하우를 그냥 소상공인들에게 나누어 줬잖아요. 그리고 시장 같은 거 골목상권을 홍보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했잖아요. 이분이 열심히 식상생재로 활동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명예도 얻었어요. 작년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요식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사회에 조금 더 넓게 돌려줬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 더본코리아를 주식회사로 이제 상장하면서 재생관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식상생재 쪽으로만 포커싱을 뒀던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지식, 인맥 이런 것들을 부디 내년 사주가 점점 뜨거워지는 때죠. 2026년 병원년이나 2027년 정민년까지는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나누어주는 게 지금의 그래도 명예를 지키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종원 대표님이 어떤 그런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돈이 전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좀 뛰어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재물을 얻기는 쉽거든요. 그런데 명예를 얻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장을 다녔을 때 앞에 붙어있던 써있던 액자의 글귀가 뭐였냐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고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거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명예하고 건강이 명리학적으로는 같습니다. 왜? 건강이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관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예를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관이 무너지면 내 목숨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 뭐 성추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의 이름에 먹칠이 됐을 때 그냥 사법적으로 본인이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 게 명리학적으로 보면 관성하고 명예하고 건강이 모두 같기 때문이에요. 백종원 대표가 저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내후년까지도 이게 좀 이어질 수 있어서 저는 다른 것보다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열심히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재물을 추구하기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재물을 사회적으로 환원하지 않는다면, 명예로 향하는 재물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대중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뭐 시기나 질타 이런 거밖에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백종원 대표가 안 그래도 수혜기운이 좀 약한 분이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삶의 여유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목화가 좀 뜨거운 사주라서 병원년 정민년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그리고 또 귀하게 들어온 이 수기운조차 하루 바뀌잖아요, 다음 대운부터.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부디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미지에 올해 큰 타격을 입었는데 부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대중들에게 다시 신뢰받는 분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7월 중순부터요 그 고급반 강의를 합니다. 초명의 사주명리 2기 고급반을 개강을 하는데, 이건 원국에서 업구적으로 용신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업부용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학용신도 있고 건강용신도 있고 보용신도 있고 통관용신 등등 격국도 있고요. 여러가지 용신법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원국하고요 대세운의 충, 그리고 합, 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 설명란이랑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업 때 신청하셔서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